의정부의 음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할 권성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덕성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의정부의 음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의정부의 음식 중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에 의정부에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죠. 그 이후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정부 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대부분 부대찌개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대찌개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하나의 음식,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지역을 살펴보는데 이제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정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음식은 한 지역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해당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철 음식이나 이제 통가을음 같은 이제 음식을 살펴보더라고 하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이제 제철 음식은 바로 이제 제철에 나는 음식이라고 해서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가을의 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신상이 올라간다던가 돌상이나 이제 회갑상에 올라가는 이제 음식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환갑상만 보더라도 사실은 과거엔 되게 중요한 통가 의례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략이 되고 여행 등으로 많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나 통가을의 음식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음식은 해당 지역의 지역성이라던가 문화, 이런 인식 등이 녹아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의정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의정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의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그리고 먹고 있는 음식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이제 어떤 시기로 어느 시기로 의정부를 살펴볼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시기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음식들이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가 주둔한 이후의 의정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잡아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국 전쟁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제 당연히 한국 안에 속해 있는 의정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의정부에는 이제 다수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는데요. 모두 8개의 미군 부대가 이제 주둔했습니다. 미군 부대의 주둔은 단순히 이제 미군이 의정부에 있었다. 요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의정부에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이제 살게 된 건데요. 사람이 이동할 때 문화를 같이 함께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들이 쓰는 말, 그다음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다음 생활 양식이 총체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랑 이제 기후랑 풍토가 달랐죠, 미국은. 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식재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조리법이 우리랑 좀 다른 조리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식문화 역시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주식은 밥이죠. 쌀로 만든 밥을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주식 자체 이게 쌀에 대한 그 소비량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역시 이제 주식은 밥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일단 밥이 주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밥과 김치를 기본적인 이제 밥상에 올릴 때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섭이라고 해서 반찬을 올리게 되는데요. 미국인들은 당연히 김치 안 먹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플레이트 한 접시에 음식들을 다 담아서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식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군들이 의정부에 주둔하게 되면서 의정부 음식 문화에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주둔 이후에 의정부 음식 이 분기점을 잡아본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새로운 음식 문화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조리법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군들이 먹게 되는 식재료가 우리들과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신선한 재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유통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새로운 식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같이 녹아져서 지금 의정부의 식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새로운 음식의 유입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아봤는데요. 이원할 만큼 아플 때만 먹을 수 있었던 바나나. 그것도 이제 송이채가 아니고 한 개였었죠.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과일 가게에서 쉽게 바나나를 이제 송이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달아본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아플 때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뭘 얘기했냐면 바나나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아플 때 뭐 먹고 싶어 이야기하면 바나나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음식이 바뀌질 않았죠. 바나나라는 건 그대로 가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황이 바뀐 거겠죠. 당시에는 너무 귀했던 음식이 바나나였는데요. 요새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바나나를 접할 수 있었을까? 이제 바나나가 수입이 전면 개방된 게 1990년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나나가 이제 쉽게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아니면 과일 파는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수입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미군 부대 PX 반입용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바나나를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당연히 아플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송이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낱개로 이렇게 파는 것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응팔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 고등학생, 선우란 이름을 가졌던 고등학생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멍가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2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선우 엄마가 거기 그 슈퍼에 그러니까 마트 구멍가게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선우 다리도 다쳤는데 기부스도 했는데 이거 하나 사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망설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망설이고 그리고 바나나도 송이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딱 2개인데 그것도 까맣게 이미 다 갈변된 상태의 바나나인데 너무 귀해서 그것만 이제 사갖고 가서 선우만 줍니다. 엄마는 차마 같이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88년도니까 바나나가 그만큼 이제 귀했다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990년도부터 이제 수입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요. 여기 사진이 1950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끝에 있는 여기 과일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바나나예요. 바나나. 1950년대 바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 상의 주인공이 미군 부대에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바나나를 아마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구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흑백 사진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바나나가 올라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옆에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이제 여기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돌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첫돌 상인데 여기 보시면 바나나를 비롯해서 오렌지라던가 메론, 파인애플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열대 과일인 거죠. 그래서 아까 1990년도에 전면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열대 과일을 구하기는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열대 과일들이 자라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이건 역시 여기 이제 의정부고요. 의정부에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이런 열대 과일들을 구하는 게 가능했고 그래서 이렇게 돌상에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미군 부대가 의정부에 주둔해서 그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었고 그들의 음식을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통과 의례적인 이런 잔치상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실 여기 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음식이 유입됐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통과 의례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게요.
방금 이제 과일을 살펴봤다면요. 이제 고기는 죄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기들이 왔는지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쇠고기, 뭐 돼지고기, 생선, 칠면조 모든 고기가 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 가능동에 있었던 이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리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말에 의하면 고기들은 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왔다. 어떤 고기들이 왔냐더니 죄다 왔다. 대부분의 식재료들이 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칠면조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먹지 않죠. 우리가 잘 먹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사를 통해 보더라도 1970년대, 80년대에도 사실은 이거를 식용하기 위해서 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상용 정도로만 이제 키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칠면조 고기는 다 미국에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칠면조 고기가 미국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미국 사람들한테 칠면조 요리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칠면조 요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이 다 왔고 특히 칠면조 고기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따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칠면조 고기들을 미군 부대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나 그거 먹어봤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칠면조 고기 혹시 먹어본 분 계신가요? 저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50년대쯤인데 나는 미군 부대 옆에 있어서 고기 먹어봤어. 왜냐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가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그들이 먹으면서 같이 먹는 거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고기들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않는 먹지 않은 것들 음식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고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고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팸이나 이런 것들, 햄버거, 그 다음에 이제 쇼트닝이나 버터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락 반찬이 됩니다. 이 당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보면 도시락에 어떤 반찬 싸가지고 가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도시락을 싸가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수도가로 달려가서 수돗물로 이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대부분 친구들의 도시락이 다 같았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김치, 오이 무침이라던가 콩자반, 그 다음에 멸치볶음 정도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치나 오이 무침, 콩자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밭에서 직접 우리가 길러서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것들이 대부분 도시락 반찬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락 반찬에서 도시락 그 밥을 열 때 기대감이 조금 있대요. 혹시 오늘은 그래서 열면서 달걀 부침이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반에서 그렇게 달걀 부침이 올라갈 수 있었던 친구들은 몇몇 되지 않았고 정말 부잣집 아니면 집에서 닭을 키워서 닭이 매일매일 낳는 그 달걀을 갖고 올 수 있는 친구들 근데 그 달걀도 역시 아버지들이 주로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도시락 반찬으로 올라가는 일은 사실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 아침에 닭이 알 낳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오늘 내 도시락에 그런 일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달걀 부침은 이제 달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달걀 프라이인 거죠. 그게 하나 올라간 건데요. 달걀 말이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의 달걀을 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부러운 음식은 달걀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달걀 말이를 싸우는 친구들도 반에 간혹 한두 친구 정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 찾아보기 되게 어려웠고 당연히 반 친구들한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두루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의정부 미군 부대 주변 마을에서는 조금 다른 도시락 반찬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스팸이 올라가요. 스팸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김치를 싸가는데 그냥 김치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김치들은 그냥 김치죠. 근데 여기는 쇼트닝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름에 볶아서 볶은 김치죠. 네, 기름 자체가 되게 귀했던 시절에 쇼트닝에 김치를 볶았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향긋한 기름 냄새가 정말 코를 자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이제 반찬으로 싸갔던 거고요. 햄버거나 핫도그, 샌드위치
샌드위치 등을 싸가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아버지가 미군 부대 경비원이나 아니면 이제 하우스보이 등으로 일했으면 미군들이 음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갖고 와서 햄버거나 핫도그,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도시락 반찬으로 싸갔고,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되게 자주 먹으니까 네, 이제 이게 물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 김치 도시락으로 싸우는 친구들하고 바꿔 먹었다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겐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락 반찬까지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보게 되면요, 이제 도시락 반찬까지 영향을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호식품이에요. 이제 우리 어떤 걸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커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기호식품은 뭐세요라는 것들이 질문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아까 잘 살펴본 것처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시절에 기호식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정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의정부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미군 부대말 두레박 원두커피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시작된 건 1970년에 인스턴트 미스커피로 이제 커피가 시작이 됐고요. 맥스웰에서 미국 회사하고 합작해서 기술을 합작해서 들여왔던 게 이제 바로 시작점이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커피가 유통되진 않았고, 유통됐다고 한다면 미군 부대 PX에서 유출됐던 걸로 이제 유통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정부에서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1950년대부터 사실은 인스턴트긴 하지만 원두커피 그대로 커피향 가진 커피들이 이제 이 근처 다방들은 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었던 다방들은 다 이 두레박 커피, 두레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큰 통에 들어있는 커피여서 그게 왜 두레박이라고 하냐면 워낙 그 캔이 커서 그 피난 다니셨을 때 그 커피 캔 통으로 우물물을 기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마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워낙 큰 통이었어서 그거를 아침에 따서 그걸 이제 커피를 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았던 거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의정부 다방에서 이 커피들을 맛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서 먹는 커피였나 보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그 내리는 원두 커피랑 가장 비슷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혹시 모닝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닝커피. 지금 쌍화차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쌍화차 우리가 이제 다방에서 쌍화차 달라고 하면 노른자, 달걀 노른자 날 거 이렇게 띄워주는 거 들어보셨거나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닝커피가 의정부에서 팔았던 모닝커피가 바로 그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 10시까지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침 10시에 그 커피를 내린 거기 위에다가 날계란자, 노른자를 띄워서 내는 거죠. 띄워서 내서 사실 영양학적으로 되게 좋았었을 것 같아요. 커피 자체가 사실은 칼로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는데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허기도 이제 면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건 그거고요.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참기름까지 조금 뿌렸대요. 참기름까지 뿌려서 정말 고소함까지 같이 더했던 커피 향과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소함, 그다음에 단백질까지 어우러진,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아주 나쁘지 않은, 그래서 빈속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유래했지만 우리식의 음식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바로 의정부가 다방에서 팔았던 모닝커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식품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커피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